시쿵 시즌 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한창인 지금 워싱턴에는 벚꽃이 예년처럼 만개하고 있겠네요. 뭐 워싱턴까지 생각할 것 있겠나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보테닉 가든, 루즈벨트 아일랜드가 있었네요. 곧 아니 지금쯤 벚꽃이 펑펑 터지고 있을 것 같은 요즘입니다.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삶을 공감하는 문학 프로 시쿵 김은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시쿵 시즌5에서도 문학인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문학인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은 고 박완서 작가 타계 15주기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영원히 수많은 독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울림을 주신 분이셨어요. 박완서의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뉴욕, 뉴저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고 박완서 소설가의 큰 따님이시면서 수필가이신 호원숙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완서 선생님 살던 곳 꽃이 많이 폈죠? 네, 지금 많이 폈습니다, 벌써. 매화나무가 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복수초는 벌써 이제 졌고요. 예. 수선화가 이제 많이 피고 있습니다. 생전에 박완서 선생님의 네네. 집에 놀러 가면은 꽃 좀 구경하고 가 그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꽃자랑은 많이 하셨어요. 네, 박완서 선생님 1970년 이 40이 넘은 나이였어요. 장편소설 남옥으로 데뷔하면서 40여 년간 수많은 장편, 단편, 산문지, 장르를 오가면서요. 한국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요. 돌아가신 지 15주기를 맞이해서 한국 문학계도 많이 술렁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머니 15주기 때는 집에서 네. 기제사를 지냈고요. 가족끼리 거고 출판을 했습니다. 주디 할머니라는 문학동네에서 소설 선집을 네네. 냈는데 제목이 주디 할머니인데 네. 작품 중에 하나죠. 젊은 작가들이 네. 어머니의 인상 깊은 단편을 뽑았어요. 네. 30명의 작가들이. 그래서 거기서 뽑힌 소설들을 갖다가 모아서 소설집을 냈는데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머니 단편을 보고 네. 이런 것이 있었구나. 70년도에 이런 걸 쓰셨구나. 그러니까. 하면서 저들이 새롭게 박완서라는 작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디 할머니 뉴욕 이론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31명의 네. 젊은 작가들이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한 편을 뽑은 거죠? 네네, 각자 네. 뽑아가지고 네. 그걸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작품을 갖다가 뽑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울림을 넘어서 가슴이 울렁거리던데요. 네. 그 당시에
그런 발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설을 쓰실 수 있었다는 거, 네. 그것을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는 것 놀라운 같아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권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마 그러니까요. 박완서의 옷장. 이거는 우리 허은숙 선생님께서 그건 제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네네네. 궁금한 책 중에 하나예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짠이니까. 시기에 나왔다기보다 네. 제가 전에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저의 책입니다. 그런데 네. 1921년에 그때는 어머니 10주기였는데 그때 엄마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네. 음식에 관한 거였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미콜론이라는 그 민음사의 그 계열사에서 시리즈물이에요. 음식에 관한 시리즈물. 이번에는 구름의 시간이라는 1인 출판사인데 네. 엄마 박완서의 옷장이라는 제목으로 네. 어머니와 옷에 관한 기억, 또 저 자신이 네. 현재 어떻게 옷을 입고 지내는가 하는 그런 네네.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어요, 책이. 제가 그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전번에 박완서의 부엌이라는 에세이집을 읽고 거기에 라면, 퍼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족의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계시구나. 그 마음을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가가 박완서라고 하던데요. 최근에 박완서 작가의 서재를 옮겨 놓은 것 같은 장소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그 소식도 전해주세요. 지난 2월 9일 날 서울대 도서관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서재를 재현하고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소가 서울대 도서관인가요? 서울대 중앙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거의 3년 넘게 이걸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서재를 옮겨갖고 책과 책상과 또 어머니의 유품들, 중요한 유품들을 옮겨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거의 3년 가까이 동안.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작가의 아카이브라는 거는 전무한 일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있지 않았던 서울대 도서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거는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 어머니가 제일 처음으로 그 공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저희 집에 있던 서재를 갖다가 이제 책하고 모든 걸 옮겨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서재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작가의 향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오픈하는 날 갔었지만 자꾸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박완서를 좋아하는 많은 독자들, 또 학생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더욱더 위로받고 또 박완서의 그 문학 발자취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 참으로 놀라고 아름다운 일이네요. 그 모든 초판본이 전부 전시가 됩니다. 아이고. 어머니의 그 초판본이.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너무 아름답고 정말 놀랍고 그렇습니다. 박완서 작가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땅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영원히 함께 있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박완서 작가 타계 15주기 기념 추모 행사들이 그 외에 많을 것 같은데요. 매년 우리 아트홀에서 추모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15년 동안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일주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4번째를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단편을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그 많던 싱화는 누가 다 먹었을까? 또 올해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렇게 장편을 했습니다. 낭독 공연이지만은 굉장히 그 젊은 연극인들 또 음악 작곡하는 분들이 뮤지컬도 도입하고 음악도 도입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극을 공연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인터넷으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꾸준히 했기 때문에 보러 오는 분들이 많고 또 항상 어머니를 추모하는 분들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작품은 제가 알기로는요. 박완서 작가가 생전에 가장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던 싱화는 누가 다 먹었을까 쓰시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쓰신 건데 네. 사람들한테 많이 읽힌 거는 그만큼 시간을 그렇죠. 먹었을 거다. 더 많이 맞습니다. 읽었지만 네. 나는 그것을 더 공들여서 썼다. 그랬죠. 그 사람이 네. 정말 거기 있었을 거예요. 네, 더 네. 공들여서 썼다 그러면서 네, 네.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셨는데 네, 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 작품을 아끼고 또 가끔씩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네. 작품을 통해서 엄마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뉴욕, 뉴저지 일원에 네. 그런 행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도 좀 있고요. 여기서 그런 행사가 이어지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욕 동포들이 박완서 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네. 올 것을 기대해 보고요. 네네. 박완서 하면은 한국 문학의 거대한 산 같은 분이신데요.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고 또 예리하면서도 훈훈한 엄마같이 그렇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는 작가였어요. 그래서 더 박완서가 아닌 엄마 박완서는 어땠을까 궁금해져요. 호원숙 작가님은 큰딸이시니까요. 엄마와의 교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제가 관찰해 왔습니다. 네. 왜 그런지 저는 어머니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아름답고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네네.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 하시는 말씀 그런 거를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으셨고요. 네네.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 정도 하실 정도였는데 그 말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네. 또는 그 모습을 네. 하시던 행동을 저는 어머니가 글을 쓰시기 전의 모습을 아주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니의 그러니까 연대기를 쓴 것이 네. 1990년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어머니가 네가 써라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네. 연대기가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네. 너밖에 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사실은 그때 글을 쓸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아이들 기르고 살림하느라고 네.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래서 여력이 안 그때 된 어머니의 거죠. 그런 네. 어떤 명령 같은 것 때문에 네, 제가 네. 추스려가지고 제가 막 어지러웠던 책상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200매 정도의 글을 썼는데 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낼 수 있었고 제가 제목을 행복한 예술가의 초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그때 그 나온 것이 지금도 연구자들한테 자료로 많이 쓰입니다. 1970, 80년대 쓴 소설들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사랑뿐만이 아니라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네. 박완서의 문학이 얼마나 보편적이었나, 그러나 얼마나 특별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딸의 눈으로 보는 작가 네네. 박완서의 문학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문학을 갖다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처음에 어머니의 작품을 대했을 때 네. 굉장히 버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10대였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남옥을 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그걸 하루 종일 그걸 읽으면서 네.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나이에 네. 어머니의 그런 어떤 마음의 그 깊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걸 어머니가 느끼셨어요. 이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어머니가 느끼셔서 굉장히 어머니가 저를 염려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머니는 이제 문학의 세계로 바깥으로 나가셨다. 네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나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어떤 눈을 떴다 그러나 예. 이제 어머니의 품안이 아니다. 그렇죠. 내 생은 이제 어머니의 품안이 아니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문학에 뺏기고 이제 나는 나의 내 세계를 세상을 살아야 만들어야 되겠다 되겠다. 이거죠. 쉽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딸로서 어머니 작품 중에서 가장
가장 애착이 가는 네. 작품이 혹시 있다면 뭐 그 중에서 어떤 문단도 좋고요, 단락도 좋고 저희에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미망을 출간을 했는데, 네. 민음사에서 출간을 하면서, 그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망은 좀 시대가 좀 구한말부터 썼던 그 시대적인 그렇죠.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네. 주석으로 달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미망을 다시 읽고 네. 너무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미망을 교정 보면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 그 미망이라는 작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작품인가. 네네. 그리고 1900년대 초기서부터 교가 있을 때까지 일제강점기를 구한말부터 지나서, 그때까지 이르는 기간에 네. 그런 어떤 개성 사람들 생활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렸는가 네. 하는 것을 모든 구술이라든가 네. 자료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렸는가 하는 것을 네.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곡된 역사 소설이 아니라 정말 네. 역사 소설입니다. 그 중에서 네네. 인용돼서 나오는 단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이제 이 단락을 네네. 읽고 싶었던 거는 네. 제가 이 단락을 이번에 냈던 네. 엄마 마반서의 옷장의 한 챕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쓴 글과 미망의 한 구절과 네. 섞어서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제 미망에 나온 구절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서 그런지 가뜩이나 수척한 이 안색이 까칠하고 메말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늙고 수심에 차 있다는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초라하거나 궁상맞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남색 비단 치마와 옥색 저고리를 받쳐 입었다. 언뜻 보기엔 수수한 듯한 배색이었지만 최고급 비단의 밝고 깊은 남색은 다홍색보다 더 유연했다. 순백의 레이스 시올까지 두르고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왔다. 민양 3권의 한 장면이다. 감옥에 갇힌 종상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고 싶은 태인이가 당시 권력자인 박승재를 만나겠다고 나서는 순간이다. 내게는 왜 그 깊은 남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가 아른거리는지, 작가는 왜 그런 묘사를 했을까? 작가가 태인에게 입힌 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언뜻 보기엔 수수한 듯한 배색, 그 표현을 나는 좋아한다. 소설 속 주인공의 처지는 참으로 괴롭지만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일까를 연출하는 것은 작가의 몫이다. 성숙한 여인이 남색 치마를 입으면 권위가 있어 보인다. 그것도 최고급 비단이라면 더욱더 밝으면서도 깊은 바다 같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신비감이 있다. 거기에 옥색 저고리를 받쳐 입은 것은 맑고 순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아니, 이 문장의 아름다움,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어머니와 따님이 함께 호 선생님이 하신 거죠? 작품이죠? 끝부분은? 앞에 부분은 어머니 네. 거고 그 다음에 그렇죠. 제가 한 거죠. 네. 어쩜 제 이렇게 글이죠. 믹스앤매치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미망은 박완서 작가가 생전에 내 작품 중에서 네. 50년이나 100년 후에도 읽힐 게 있다면 미망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박완서 소설가의 큰 따님으로 알려진 호원숙 작가는 그럼 어떤 문학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작품 성향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소설을 쓴 적은 없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1990년에 어머니가 저에게 너가 나의 연대기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때 썼던 그 어머니의 그 연대기가 그때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당시까지. 네. 그 어머니가 어떤 작품을 썼고 어떤 작품을 썼을 때 그 내력이 있었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글을 쓰지 못했고요. 네.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는 50이 넘어서 2000년도 가까이 돼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적인 데뷔를 한 적은 없고요. 네네. 2003년인가부터 제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모아서 2006년에 첫 책을 냈고요. 지금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유롭게 저는 꾸준히 글을 썼어요. 네네. 청탁해 오는 글도 썼고 네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에게 이제 어머니에 관한 글을 써달라고 여러 가지 청탁이 왔습니다. 그때 네. 다 썼고요. 네네.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책을 낼 때마다 네. 제가 글을 썼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쓰고 있고. 네, 네. 문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네. 어떨 때 가장 그리우세요? 아우, 정말 엄마가 너무나 간절하다.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당에 꽃이 피면은 네. 그냥 보여드리고 싶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맛있는 거 해서 먹어도 엄마 이거 맞아. 좋아할 것 같아. 뭐 네, 이 네. 정도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이런 어머니 문학과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예. 7, 80년대에 정말 한국 중산층의 삶, 또 꿈과 현실을 예리하게 파헤쳐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보게 하고 인간성을 생각해보게 해준 작가가 박완서입니다. 박완서가 없었다면 한국 문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작가인데요. 뉴욕 유저제를 넘어서 해외 동포 독자들에게 네. 박완서 선생님 타계 네. 15주기를 맞이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 어머니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작품을 쓰신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네,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울 때 네, 그리고 자유가 박탈됐을 때 네, 가고 싶은 꿈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런 소망을 여러 작품에서 그려냈고요. 네, 또 이 땅에서 버텨내면서 모국어에 대한 그런 끔찍한 사랑으로 네, 문학을 이루었습니다. 네,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의 문학을 보며 또 들으며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정체성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모국어가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번역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국어의 정서.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책을 읽으며 낱말을 다시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 깊은 뜻에 감탄을 합니다. 70년대 작품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읽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국어가 지닌 활기와 생명력과 깊이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늘 젊은 영혼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인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의 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완서 선생님이 사시던 그 이름이 참 이뻐요. 아치울 그 노란 집에 어머니가 살던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계신데요. 아직도 독자들은 박완서의 문학에 목마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뉴욕, 뉴저지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 깊이 인터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봄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설가 박완서는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7살에 서울로 이주하게 됩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지만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1970년 나이 40에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등단합니다. 담낭암으로 2011년 1월 22일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유년의 기억, 또 전쟁의 비극, 여성들의 삶, 중산층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작품마다 박완서 특유의 신랄한 시선과 뛰어난 현실 감각으로 삶의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한국 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이산문학상, 중앙문화대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한무숙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문학상, 인촌문학상, 황순원문학상, 호암예술상 등을 수상했고요.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 타계 후 나라에서는 그녀의 문학적 업적을 기려서 금관 문화 훈장이 추서되기도 합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로는 남옥, 도시의 흉년, 오만과 몽상,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미망,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리고 현재 구리시에서 타계 15주기를 맞아서 연극으로 올리고 있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그 남자네 집 등 여러 편이 있고요. 소설집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배반의 여름, 엄마의 말뚝,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작품이죠. 너무도 쓸쓸한 당신, 그 여자네 집, 친절한 복희씨, 기나긴 하루, 여러분들이 거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등이 있고요. 수필집으로는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살아있는 날의 소망, 한길 사람 속,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두부, 한 말씀만 하소서, 호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노란 집, 세상의 예쁜 것,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등이 있습니다. 기행문으로는 모독, 다만 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문학계의 거장 박완서의 타계 15주기를 맞아서 박완서의 문학과 삶에 대해서 박완서 작가의 큰따님 홍원숙 수필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과 삶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줬던 꽃병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났나면 바로 너겠구나 온종일 턱을 꿰고 바라보게 할 그대 삶은 꽃병 시절은 흘러가고 꽃은 시들어지고 나와 그대가 함께였다는 게 아슬아슬히 흐려져도
있고